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거시의 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이해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이 이만큼 났다, 저만큼 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려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성이 무엇이고 수익률은 무엇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다뤄보려고 해요.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또 부동산 투자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 현황들을 한번 이 수익성과 비교를 해보시고 하셨을 때 내가 투자를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건 투자가 왜 이렇지? 라는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성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100불 했는데 1년 있다가 이게 150불이 됐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 수익률이 얼마야, 나 몇 퍼센트 벌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수익성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손익성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불을 투자했는데 200불이 됐으면 100%의 수익이 났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100불을 투자했는데 그게 80불이 됐다 그러면은 20%의 손실을 봤다 하는 그 손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시간의 가치예요. Time value of money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예로 100불을 투자했는데 그게 2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성은 100%인데 A라는 분은 1년 안에 그 100% 수익성이 났는데, 또 B라는 분은 같은 수익성인데 5년이 걸렸다.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똑같은 수익성은 100%지만 똑같은 가치의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time value of money. 금융 쪽이나 또 부동산도 당연히 그렇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Today's dollar worth more than tomorrow's dollar이라고 그래요. 즉, 오늘의 화폐 가치는 내일의 화폐, 즉 미래 화폐 가치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시간적인 요소도 이 수익성의 가치 대입을 시켜야 올바른 수익성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에는 EOS라는 수익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Total Return, 그래서 전체 수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동안에 현금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5년 후에는 엑싯을 하게 될 때 출구 전략 속에 그것을 털고 나온다면 해마다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전체 이 프로젝트, 이 투자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얼마의 수익성을 일궈냈구나 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여행을 많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달라스에서 제가 있는 곳이 달라스예요. 달라스에서 LA로 이렇게 로드트립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명소들의 명소를 다 들렸고 전체 여행을 다 봤을 때 이 여행 재밌었다, 아니면은 이 여행이 별로였네 하는 그런 그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명소에 갔을 때는 재미가 정말 없었어. 두 번째 명소 갔더니 거긴 더 재미가 없었어. 세 번째 명소 갔더니 여기 정말 완전 킹짱 최고로 재밌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느껴질 때 이 여행이 처음 두 명소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정말 대박이었다. 그래서 전체 여행이 좋았다라는 것과 같이 투자에서도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첫 해는 별로 실적이 안 좋고, 둘째 해도 그렇다가 세 번째 해 가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면 이 전체의 투자를 봤을 때 이 투자는 잘한 투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OS와 토탈 리턴을 따로 나눠서 그 지표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OS 매트릭스와 토탈 리턴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세 개씩의 지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EOS 매트릭스, 단기간에 얼만큼 수익이 났다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들이 cap rate, cash on cash, 그리고 return on cost 이런 게 있고요. 또 토탈 리턴 매트릭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수익률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바로 equity multiple, 그리고 annual rate of return,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rnal rate of return입니다. 단어들은 되게 휘황찬란한데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산술적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캡 레이트를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캡 레이트랑 이 캐시 온 캐시는 둘이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저희 텍사스 레거시의 전 영상들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텐데요. 일단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하게 될 때 그 건물에서 NOI, 운영 수입이죠. 운영 수입이 30만 불 나오는, NOI가 30만 불 나오는 건물을 6% 캡 레이스로 산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500만 불로 이제 사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500만 불을 60%의 대출을 일으켜서 300만 불은 대출, 그리고 200만 불은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캡 레이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내가 500만 불이라는 건물을 샀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수입을 나누니까 내가 6%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수익성이에요. 기대 수익성. 제가 기대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대는 늘 기대에 차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성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해마다 6%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enunciation, 이 impression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캡 레이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하나는 요 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 캡 레이트를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6%가 1년에 내가 이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 수익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제 캐시 온 캐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캐시 온 캐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500만 불 건물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 불을 다 현금으로 내가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본을 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게 될 때 300만 불은 지금 이 예에서 300만 불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밖에 안 되죠? 200만 불밖에 안 되죠. 500만 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200만 불만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발생을 하지만 여기 표를 보시면 NOI가 30만 불이에요. 근데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6만 5천 불. 그래서 결국 현금 흐름으로 바라보면 30만 불이 아니라 13만 5천 불이 되겠죠. 30만 불보다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 캐시 온 캐시 보시면 6.8%가 나와요, 수익성이. 캡 레이트는 6%였는데 캐시 온 캐시는 6.8%잖아요. 왜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오죠? 바로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나는 200만 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0만 불만 집어넣고 13만 5천 불이라는 수익성을 내는 거죠. 내가 500만 불을 전체 내가 다 자본을 넣었을 때는 500만 불을 넣어서 30만 불을 얻어내는, 그죠? 그럴 때는 6%가 나오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내가 200만 불만 집어넣어서 13만 5천 불을 얻게 된다면 그 수익률은 6.8%로 더 올라가게 되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온 캐시는 전체 캐시플로우에서 내가 처음 내 자본이 투하된, 내 자본금으로 에코리가 투자된 그 금액을 나누면 지금 요 예에서는 6.8%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가 이제 Return on Cost예요. Return on Cost는 이제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Project Stabilized NOI.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이제 짓게 될 때 이제 땅을 매입하고 건물 공사 들어가고 세입자들이 이제 임차를 하게 되고, 다 그런 과정들이 뭐 짧으면 1년 반, 뭐 길면은 2년, 3년까지도 걸리는 그 프로젝트 규모 따라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이 건물이 개발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임차인들도 이렇게 세를 내고 해서 stabilize, 안정이 됐을 때에 NOI를 산출을 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나누면, 그러면 정말 산술적으로 그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이 stabilize 된 안정됐을 때에 15만 불이 나오는 이 건물을 짓는데 230만 불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나누면 6.52%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쭉 보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6%, 6.8% 그리고 6.5% 이렇게 해서 6%대의 어떤 수익성을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요건 어디까지나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1년에 6. 몇 %다, 6.5%다, 6.8%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명소 간 것처럼 올해는 한 6.5%의 수익성을 내는구나. 올해는.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수익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EOS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토탈 리턴입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은 아까 비유 드렸듯이 전체 여행을 보고 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이제 에코리 모터보부터 시작을 할 건데 같은 예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해에 50만 불을 투자를 해서 5년 동안에 투자를 계획을 했고 첫 해에는 33만 불, 둘째 해는 3만 5천 불, 세 번째 똑같이 3만 5천, 네 번째는 4만, 그리고 5년째는 이제 엑시트 하잖아요. 출구 전략을 해서 75만 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토탈 디스트리뷰션은 Year 1에서 Year 5까지 현금 흐름을 쭉 더하면 89만 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은 50만 불을 투자해서 89만 불이라는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나누면 89만 불 나누기 50만 하면 1.78배. 이게 정말 산술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불을 투자했는데 전체 디스트리뷰션이 100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딱 2배가 되겠죠. 2배의 수익성을 늘렸다. 그래서 이렇게 몇 배가 오르냐로 보시는 게 또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제 annual rate of return은 이 earnings multiple을 가지고 퍼센티지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전에 봤던 그 earnings multiple이 1.78배였잖아요. 거기서 그냥 2를 빼고 무슨 말이냐면 78%의 수익률이라는 거거든요. 2를 빼면 그러면 1.78에서 2를 빼고 이걸 5년 동안 투자를 한 거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5 하면 15.6%. 즉 이게 5년짜리 프로젝트였지만 연이자로 봤을 때 내가 15.6%씩 매해 벌었구나 라고 해서 전체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지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 earnings multiple도 그렇고 이 annual rate of return도 그렇고 이제 장기간에 한 5년 이상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 수익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누기 5, 그 전체 수익률에 나누기 5, 10년이었으면 전체 수익률에 나누기 10 이렇게 한 건데 5년도 그렇고 10년이라는 기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time value of money를 factor in 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internal rate of return, 이제 내구 수익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금융에서는 이 IRR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제일 선호하는 그런 수익성 수익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갖고 왔어요. 이게 아까는 이렇게 세로로 됐는데 또 가로로 돼갖고 조금 이렇게 헷갈려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IRR이 지금 이렇게 그 계산법이 상당히 사실은 엄청 어려운 계산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엑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사랑합니다. 네,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금방 산출을 할 수 있어요. 공식도 있고. 그런데 그 엑셀 자체가 계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밖에 계산을 못해요. 위에서 아래로는 이 IRR 계산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가로로 갖고 왔는데 똑같은 예예요. 그래서 50만 불을 투자해서 1, 2, 3, 4년 동안 이런 현금 흐름이 있다가 5년에 이제 팔고 나오시면서 이제 75만 불의 마지막 현금 흐름을 받는 그런 구조라면 이제 IRR은 13.49%가 돼요. 13.49.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annual rate of return, 그냥 이 수익성을 5로 나눈 것과 이 IRR에서는 이 화폐 가치의 시간 화폐 가치를 감안했을 때의 수익성이 13.49% 내려가는 거예요. 투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되게 마련이에요.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죠? 100불 투자한 사람을 똑같이 100불 벌었는데 한 사람은 1년 만에 그 100불을 벌었고 그 다른 사람은 5년 만에 그 100불을 벌었다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1년 안에 100불 번 사람이 훨씬 잘한 거지. 그게 딱 이 개념인 거거든요. IRR을 통해서 13.49%라는 어쩌면 더 정확한 수익성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RR이 왜 많이 이용이 되냐면 제가 똑같은 익샘플로 또 가져왔는데 그 위에 차트는 우리 방금 해서 13.49%라는 IRR이 나왔고 그 다음 거는 쭉 보시면 50만 불 투자해서 1, 2, 3, 4년 동안에는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렇다가 5년에 89만 불로 처분을 해서 이게 수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위에 것도 현금 흐름만 보면 89만 불을 벌었고 아랫분도 89만 불을 벌었는데 IRR은 달라요. IRR은 위에는 13.49%였는데 아래는 12.22%였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오늘의 화폐 가치는 내일의 화폐 가치보다 가치가 높아요. 1년 더 이른 시간대에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창출을 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현금 금액이어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성을 올리게 되면은 IRR이 더 높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많은 금액의 수익성을 올렸다면 그 투자는 더 좋은 투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IRR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 수익성에는 수익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익성과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 그 두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어떤 시점에서 또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좋은 투자다, 안 좋은 투자다. 이걸 이제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처분을 할 것인지 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알려주는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쭉 6가지를 지금 다뤘지만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time investment horizon, 내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할 계획인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익성이 무엇인지, 내가 이 수익률을 6%, 8%, 몇 퍼센트, 이 퍼센티지로 이해하시면 더 빠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내가 2배 됐어, 3배 됐어, 4배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익성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옷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좋은 투자가 아니었구나. 토탈 리턴을 보니까 이게 좋은 투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 토픽을 준비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익샘플로 드렸던 그 여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좋은 명소를 다 가는 건 가는 것도 정말 좋고, 그 명소에서 기분 좋은 여행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전체 여행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돼야 좋은 여행인 거잖아요.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당장에 엄청 수익성을 올리는 것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엑싯 스트래티지까지 생각을 하셔서 출구 전략까지 고민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투자를 바라보는 게 어쩌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이 다소 조금 테크니컬하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또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레거시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